네, 안녕하세요. 젊은 자유예요. 종잣돈 모으는 20대 절대 명품 사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저도 이전에는 가소비를 하면서 명품에 소비를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한참 돈을 모으고 있지만 주변에서 뭐 호캉스라든지 명품을 사는 지인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한 채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전엔 뭐 가소비도 하면서 명품도 사고 타인을 되게 많이 신경 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었어요. 점자님은 돈을 모을 때 명품이나 소비 욕구는 어떻게 참으셨고 현재는 어떻게 소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결론은 명품, 가소비, 계획도 없던 지출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게 다 시기가 있는 거고 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주제에 안 맞게 명품과 사치, 가소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내적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채워도 그 공허감은 채울 수도 없고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서 브랜드로서 내 자아를 숨기고 내 자존감을 숨기기 때문에 그 악의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바로 저였었고 과거에는 저 또한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내적 공허함과 저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포장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종잣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를 쌓아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명품과 사치, 소비를 별제할 줄 알아야 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경제적인 여유를 잡은 사람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슈퍼카를 사는 거고 뭐 고가의 미술작품도 사는 거고 뭐 하이엔드 부동산 몇십억대의 자산가 몇십억대의 건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수준을 올라가서 경제적인 요건이 되면은 얼마를 쓰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과 소비에 대한 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편과 2편을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후회했던 기억과 그 후회 속에서 깨달음은 어떤 걸 얻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쇼핑몰 운영에 대한 코디에 대한 스타일링으로서 좋은 신발, 유행하는 신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발을 명품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장이란 타이틀,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사장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될수록 안 될수록 힘든 티 내면 안 되고 남들이 동정할 수 없게 그 동정을 받기도 싫었고 물질로서 외면으로서 그 모습을 가꾸려 했었고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멋인 줄 알았고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어렸었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배움을 얻게 되었거든요. 일단 그때 당시 사진을 첨부해서 그 추억을 회상해보면은 이 사진들이 한 7년 전, 9년 전 사진인데요. 한참 그때 당시 신발을 모으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뭐 소비자의 입장을 떠나서 코디도 해야 됐기 때문에 더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트렌드에 앞서 나가야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두 개의 경우인데 그 두 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신발을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아무 감흥이 없던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좋아했고 이 브랜드와 이 신발을 사고 싶어서 나한테 보상으로서 주문했던 거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냥 물건인 것 뿐이지 저에 대한 기쁨과 만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건에 대한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감흥이 없으니까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사건은 그때 한참 길거리에 이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게 딱 제 눈앞에 지나가는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위아래 합쳐가지고 2천만 원 넘을 것 같은 코디였는데 전혀 멋있지 않고 그렇게 깔끔하게 흰 티에 청바지 입었던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바랬던 스타일링의 아이템과 그 코디를 입었던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혀 멋있지가 않고 비호감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3자의 입장으로 그걸 느끼다 보니까 남들도 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인생관도 확 바뀌게 되었고 옷에 대해서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명품들도 처분하게 되었고 저와 맞지 않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렸었고 아예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물건으로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배움으로써 얻는 경험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인스타에서 보다가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삶을 살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프로필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되게 뭔가 괜찮은 말 같으면서도 되게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자 뭔가의 이게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던 글이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 자신보다는 타인을 많이 신경 쓰면서 타인의 시선을 맞춘 채 살아갔던 거였죠. 그게 바로 보여주는 삶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정말 내 안을 보기 위해 살기보다는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다 보니까 상처뿐만 혹은 아픔만 남게 되었었고, 공허함은 점점 더 많아졌던 시절이었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정의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여주는 삶은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챙기기보단 남의 시선에 맞춰서 내면을 가꾸는 게 아니라 외면을 가꾸기 바쁘기 때문에 정작 내 자신은 뒷전이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건데 타인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은 살지도 못할 망정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볼 수 있는 삶, 내 자신을 둘러보면서 내 안의 본질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여주는 삶을 살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글로써 뭔가 많은 배움을 깨닫게 되었고,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했던 감명 깊었던 글귀가 있는데, 그 김종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말인데, 소품에 집착하지 마라.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누군가 만든 브랜드인가? 아니면 당신이라는 브랜드인가? 당신의 삶을 당신이 주도하라 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때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번 맞은 것 같았어요. 왜 나는 타인에 맞는 브랜드를 신경을 쓰면서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사람이 브랜드이고 그 사람이 명품이면은 그 사람이 뭘 해도 멋있어 보이고 그 본질로서 가치가 빛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인에 맞는 브랜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해야겠다 깨닫게 된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비싼 액세서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분수에 맞지 않거나 직업에 맞지 않거나 소득에 맞지 않게 소비를 하게 되면 전혀 멋이 없거든요. 하지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자기 옷에 맞는 자기 스타일링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 이상에 대해서 그 자신 자체에서 빛이 나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의 모습을 가꿀 게 아니라 우선은 내면의 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소비를 통제하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았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돈을 모았을 때 그때 돼서 소비를 하더라도 늦지 않거든요. 이게 평생 동안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2년, 4년 그 이상의 시간이거나 더 압축된 시간을 통해서 성가치를 내고 결과로서 증명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 못했던 거를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명품을 소비하면서 후회했던 바와 깨달은 바, 그래서 20대들이 종잣돈을 모으고 있을 때는 절대 명품을 사지 말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편에 대해서는 왜 명품을 사게 되었고 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루었을 때 왜 사람들 명품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